봉선화처럼 꺾이지 않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봉선화라는 꽃을 아십니까?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씨앗은 터지는 순간 엄청난 힘을 뿜어냅니다. 오늘 저는 봉선화 씨앗처럼 운명에 맞서 싸운 한 남자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과 눈물,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는 삶의 이야기. 봉선화처럼 붉고 아렸던 그들의 이름은 김팔봉과 오선화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라도 고흥의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봉선화가 만개한 여름날, 순박한 청년 팔봉과 마을에서 가장 고운 아가씨 선화는 서로의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며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선화야, 너는 봉선화 같아. 작아 보여도 절대 꺾이지 않아. 팔봉이 따뜻한 말에 선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팔봉아, 봉숭아 물이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이 물이 지워지기 전에 꼭 돌아와줘. 나는 너만 기다릴 거야. 바닷가를 걷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 봉선화 꽃잎을 손톱에 올리는 장면. 하지만 행복은 잠시. 마을의 일본 순사들이 들이대닥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마을을 옥죄기 시작했고 팔봉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봉선화 물이 붉게 물든 선화의 손을 잡으며 그는 결연하게 말했죠. 선화야, 조국이 자유로워야 우리가 자유롭지 않겠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버텨다오. 그의 손끝엔 봉선화 꽃잎이 올려졌고 그들의 첫 번째 약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팔봉이 떠난 뒤 선화의 삶은 매일 밤 봉선화 물을 들이는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사의 위협은 점점 거칠어졌고 특히 하시마 순사의 집요한 괴롭힘은 선화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오선화, 내 고운 손톱이 내 눈엔 가시 같구나. 그의 음흉한 말과 행동은 선화의 마음을 짓밟았지만 그녀는 봉선화 물든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팔봉과의 약속이자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혼자 봉선화 물을 들이는 선화.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붉은 손톱. 음흉한 표정으로 선화를 위협하는 하시마 순사가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팔봉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수군댔습니다.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고 순사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사에게 끌려가던 바로 그 순간 선화의 귓가의 담장 밑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선화 꽃잎을 따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 그 순간 선화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봉선화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야. 이 땅의 모든 희망과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는 운명이야.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선화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결연한 표정으로 변하고 창밖에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선화는 봉선화처럼 절망 속에서 씨앗을 터뜨리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팔봉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팔봉을 지키기 위해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눈앞에 두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시작된 겁니다. 몰래 독립운동가를 돕는 선화는 해진 옷을 입고 마을을 맴도는 팔봉을 보고도
차갑게 돌아서는 선아의 뒷모습을 팔봉이 보고 이유도 모른 채 괴로워했습니다. 선아가 나를 버렸구나. 하지만 사랑은 끝내 서로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냉정한 외면은 오히려 하시마 순사에게 빌미를 주었습니다. 팔봉의 존재를 눈치챈 그는 더 집요하게 선아를 감시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산에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그리고 마침내 팔봉과 동지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최악의 작전을 펼칩니다. 총성이 울리고 팔형산은 불길로 물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몰린 팔봉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은 바로 선아였습니다. 하시마 순사의 비열한 미소, 총성이 울리는 격렬한 전투로 불타는 팔형산. 팔봉이 위기에 처한 순간 선아가 목숨을 걸고 나타나는 극적으로 탈출을 도왔습니다. 선아는 목숨을 걸고 팔봉의 탈출을 도왔지만 자신은 순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 된 팔봉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날 외면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는 그제야 선아의 고통스러운 희생을 깨달았고 사랑은 끝내 서로를 살리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팔봉은 선아의 마지막 모습만 본 채 그녀가 순사에게 끌려가 죽었다고 믿게 됩니다. 팔봉의 눈물과 함께 끌려가는 선아, 절규하는 팔봉의 모습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팔봉은 선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그녀의 죽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절망 속에 홀로 남겨진 그였죠.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봉선아는 결코 꺾이지 않는 법이었죠.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선아는 맨몸으로 이 낯선 도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봉숭아, 물이 지워진 텅 빈 손과 언젠가 팔봉을 다시 만나리라는 단 하나의 믿음뿐이었죠. 해방 후 폐허가 된 서울역 풍경, 비에 젖은 신문을 파는 선아의 초라한 모습, 차가운 길바닥에서 홀로 웅크려 잠드는 장면, 서울역 앞에서 신문을 팔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들던 나날, 그녀의 하루하루는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봉선아처럼 그녀는 절망 속에서 씨앗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신문 더미를 끌어안던 그 여인은 남대문 시장에 깡 따고 있는 똑순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이요. 신문 사세요. 목청껏 외치면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팔이로 모은 돈으로 남대문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전라도 고흥 맛집으로 넉넉하고 푸짐한 성격 덕분에 금세 소문이 났죠. 그러나 선아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대문 시장의 큰손, 사채를 굴리는 여장부로 변신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오선아, 그 여인은 봉선아 같은 여자라네. 꺾여도 꺾이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작은 식당 주인이 아닌 남대문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돈뭉치가 오가는 사채 시장, 선아의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 있는 표정에 남대문 시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웅장한 사무실에서 오늘도 돈뭉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작은 기업들을 하나둘 인수하며 마침내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봉선화는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의 꼭대기에서도 그녀는 늘 팔봉을 그리워했습니다. 봉숭아 물은 사라졌지만 사랑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오선화의 화려한 자가용이 서울의 빌딩 숲을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청소부 복장의 한 남자가 쓰러지는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의 눈에 낯익은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서 청소를 하던 한 남자가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그를 본 순간 선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설마 그가 팔봉씨? 그녀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힘겹게 눈을 뜨는 남자. 선아야, 정말 너냐? 그들의 30년이 넘는 세월이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30년이 넘는 세월의 그리움과 오해가 녹아내렸습니다. 선아는 흐느끼며 팔봉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팔봉씨, 내가 살아온 이유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선아와 팔봉이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흐릅니다. 팔봉은 피투성이 된 몸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에는 봉숭아 물이 없었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선아야, 내 사랑아,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데, 널 잃은 줄 알았는데.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흐느꼈습니다. 모든 고통과 오해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병원 창가에 놓인 봉선화 화분. 팔봉과 선아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어릴 적 고흥의 바닷가, 젊은 시절의 행복했던 모습이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봉선화의 연정은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을 굳게 믿으며 살아온 한민족의 강인함입니다. 봉선화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씨앗은 터지는 순간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다시 만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봉선화 씨앗이 터져 끝없이 퍼지듯 그들의 인연 또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사랑과 삶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